안녕하십니까, 더 헤어라인입니다. 오늘은 탈모의 진실 시리즈 그 6번째로 두피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피 문신은 다른 말로 SMP라고도 합니다. 두피 문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는 두피 문신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남들이 봐도 잘 모를 것이다. 탈모약을 안 먹어도 될 것이다. 모발이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니 모발이식 할 바에는 두피 문신이 더 낫다. 이 모든 게 사실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두피 문신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여기 탈모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탈모가 없는 경우에 두피 문신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피 문신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탈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두피 문신은 탈모가 된 부위에 모발의 색인 검은색으로 두피에 색소를 입히는 시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원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두피가 있습니다. 두피를 3차원으로 그려봤습니다. 3차원인 두피에 3차원인 모발을 심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3차원인 두피에 2차원인 문신을 하면 저렇게 될 것입니다. 3차원인 모발, 2차원인 문신.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가요? 차원의 문제를 아시겠죠? 다른 시선에서 볼까요? 어떤 분들은 저런 탈모 상태에서 두피 문신을 하면 저런 모습이 될 거라 예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볼륨감이 전혀 없는 두피가 되는 거죠. 3차원인 두피에 2차원인 문신을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차원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울까요? 또한 헤어라인이나 M자 탈모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만 두피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부위는 3차원인데 문신한 부위만 2차원이므로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자 부위 두피 문신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탈모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탈모가 되지 않고 모발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형태죠. 사실 두피 문신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피 문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까요? 두 번째, 문신 색의 변화. 두피 문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색칠을 한다기보다 점을 찍습니다. 삭발한 모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문제는 이 점이 그 색, 정확히는 그 경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번지기 시작합니다. 색소가 퍼지는 거죠. 색은 점점 더 퍼지면서
중앙에 있던 색은 점점 더 옅어집니다. 이랬던 문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더 나쁜 경우는 검은색의 색소가 다른 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문신과 노화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죠. 사람은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발에서의 노화는 탈모도 있지만 백모도 있습니다. 흔히 새치라고 말하는. 모발의 밀도가 떨어지는 부위에 두피 문신을 한 경우에 노화가 되면서 흰머리, 즉 새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새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검은 땅에 흰 풀이 자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자연스러울까요? 문신이 옅어지면 더 나쁜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탈모의 진행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피 문신을 하는 대부분은 탈모가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탈모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피 문신을 하시는 거겠죠? 탈모가 있어 두피 문신을 했는데 탈모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M자 탈모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M자 탈모를 커버하기 위해 두피 문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M자 탈모는 진행되고 악화됩니다. M자 탈모가 진행되면서 문신한 부위와 기존의 헤어라인이 분리가 되는 거죠. 문신 부위의 색소가 옅어지면서 더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탈모가 더 진행되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되겠죠. 그럼 M자 말고 정수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수리에만 탈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피 문신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탈모가 진행되면서 문신 부위와 기존 모발 부위와의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문신의 색소는 옅어지고 탈모가 더 진행되면서 간극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자연스러울까요? 모발 이식과 관련된 문제. 그럼 두피 문신과 모발 이식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두피 문신이 모발 이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려면 문신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신은 붓으로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소가 들어있는 칩, 바늘을 피부에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수만 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많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피부의 손상은 섬유화로 진행되게 됩니다. 피부가 섬유화되었다는 것은 피부가 흉터화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두피가 흉터화되면 모발 이식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모발 이식 생착률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두피 문신의 실제 결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자가 M자 부위에 두피 문신을 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약 1년 전에 M자 부위에만 두피 문신을 받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하죠. 경계가 너무 이상하고 3차원인 두피에 2차원의 문신을 그렸기 때문에 아주 어색합니다. 저런 경우에 이마를 까고 다닐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M자 탈모가 더 진행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의 경우에 헤어라인에 문신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분은 탈모가 있어서 문신을 한 건 아니고요. M자 헤어라인 때문에 두피에 문신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약 2년 전에 두피 문신을 하였는데 이런 모습이 되고 만 거죠. 머리를 묶고 다니고 싶어서 M자를 커버하기 싶어서 두피 문신을 하였는데 저런 모습으로 머리를 묶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수리의 경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50대 여성분으로 한 3년 전에 어느 곳에서 두피 문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탈모가 심해서 두피가 비어 보이니까 저 부위에 두피 문신을 한 거죠. 자세히 보시면 두피에 문신을 한 부위의 색이 검은색이 아닙니다.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전체 다가 아니라 군데군데 색소가 탈락이 되면서 뻐끔뻐끔 비어 보이는 저런 모습이 됩니다. 옆에서 보겠습니다. 같은 분인데요. 보시면 두피 문신과 두피 문신을 하지 않는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분은 탈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피 문신만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두피 문신을 하고 탈모 치료는 전혀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런 결과가 된 겁니다. 뒷부분은 어떨까요? 두피 문신을 한 부위에서 탈모가 가마 쪽으로 더 진행되면서 두피 문신을 한 부위와 두피 문신을 하지 않은 부위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똑똑히 기억나는데 자기는 평생 바른 일만 하고 올바른 행동만 하고 아주 건강하게 자랐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정수리에 두피 문신을 한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교정이 가능할까요? 아주 어렵지만 교정이 가능합니다. 남성 헤어라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마 M자가 넓어서 두피 문신을 했는데 그 이후로 탈모 치료는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가운데 이마는 더 넓어지기 시작했고 M자는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심각한 거는 두피 문신의 디자인부터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발 이식으로 다시 채우기로 했는데요. 물론 탈모 치료도 동시에 같이 하고 이분은 이마를 좀 좁히고 싶다고 하셔서 가운데 이마는 좀 내리고 남자답게 약간의 M자형 헤어라인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수술 후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기 두피 문신한 부위에 문신을 제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신 제거는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수술하기 전이고요. 모발 이식하고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왼쪽 M자 부분도 모발 이식하고 이걸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수술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M자 부분에만 두피 문신을 한 경우 환자분이셨는데 이분도 디자인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 디자인을 해서 본인 얼굴에 맞게 지금 디자인한 문신보다 약간 높은 라인에서 모발 이식을 하였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M자 부분이 완전히 채워졌고 왼쪽 M자 부분도 완전히 채워져서 볼륨감이 풍성한 헤어라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술할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모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두피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아서 모발 이식은 하지 않고 탈모 치료를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탈모 치료 시작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발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요. 보기 싫은 두피 문신한 부분도 조금씩 덮여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자분은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환자분 본인은 매우 불안해 하셨지만 이 탈모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좋을까? 6개월이 지나면서 머리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자라면서 환자분은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두피 문신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두피 문신의 결과에 대한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 문신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의 모습은 없다는 거죠. 왜 1년이 지난 모습은 없을까요? 물론 1년 뒤에 환자분이 다시 오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를 보여주기 싫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까요? 두피 문신을 하면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남들이 봐도 다 압니다. 문신했는지. 반드시 탈모약을 먹어야 되고요. 모발 이식보다 두피 문신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의 여부와 상관없이 두피 문신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피 문신은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을 보완하는 방법일 뿐이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 두피 문신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